그리고 더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그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시술을 했기 때문에 스카티슈, 흉살, 유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결과도 저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뻐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 성형외과 원장 이원입니다. 오늘은 이중턱 재수술 환자분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턱 수술로, 첫 수술로 고민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재수술로 내원하신 분들이 제 병원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한 60-70%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부하는 게 저희 병원이 이중턱 재수술의 마지막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환자들이 어떤 경과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중턱 수술의 첫 수술 환자와 재수술 이중턱 환자의 경과 과정은 좀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불안도와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감이 더 높은데 그걸 조금 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그 불안감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턱 재수술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타 병원에서 이중턱 흡입하거나 혹은 엘라스틱 굼 실리프팅을 한다거나 울세라, 레이저, 윤곽주사, 리프팅 레이저 수많은 시술과 수술을 다 하고 내원하십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내원하겠죠. 그래서 조금 기대치가 첫 수술 환자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더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그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시술을 했기 때문에 스카티슈, 흉살, 유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결과도 저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불안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겠죠. 자, 화면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이제 이중턱 흡입을 하고 저희 병원으로 재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턱선을 기준으로 턱 밑에 이제 볼록하게 이중턱이 조금 발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쭉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개선을 조금이나마 좀 호전시키기 위함으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자, 이중턱을 보면은 구조가 활경근을 기준으로 활경근 위에 있는 피하지방과 활경근을 기준으로 활경근 위에 있는 속지방, 이 속지방 안쪽에 이제 이복근, 그 다음에 턱 밑 침샘,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이 활경근 위에 있는 피하지방을 먼저 흡입하고 활경근 안쪽에 있는 속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심하게 튀어나온 이복근을 일부분 부분적으로 절제하거나 혹은 묶어주고 활경근을 묶어주고 침샘을 묶어주고 나오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첫 수술보다 재수술 환자의 경우는 이 피하지방이 거의 없어요. 이미 흡입을 했고 여러 가지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 피하지방량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활경근 안쪽에 있는 속지방과 이 침샘의 조작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수술의 환자분의 경우는 이 속지방과 턱 밑 침샘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턱선을 기준으로 턱 밑에 피하지방은 거의 없는 상태고 이 부분에 속지방과 그 다음에 침샘,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피하지방과 속지방이 제거되게 되면 피부가 접히기 때문에 피부 절제를 타깃으로 해서 수술적 접근을 시행했습니다. 이분은 수술하고 한 달 차 경과입니다. 보통 첫 수술 환자의 케이스는 한 달 차 경과 때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약간 딱딱한 상태를 보일 수 있는데 이분은 딱딱한 것과 더불어서 여기 턱 밑에 침샘 부위가 볼록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턱 밑에 절개 부위, 흉살이 굉장히 볼록 양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한 달째 더 수술 전보다 더 튀어나온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2달 차 경과 하게 되면 아까 튀어나왔던 부위가 침샘 부위와 그다음에 흉터가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해소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차 경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흉터의 튀어나온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약간 착색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착색 같은 경우는 착색 레이저를 통해서 주변 피부색과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제 측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한 달 차, 아까 언급했듯이 한 달 차 때 오히려 더 턱 밑이 더 튀어나오고 흉살이 더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환자의 경우는 한 달 차 때 더 불안해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선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차의 고비를 끝낸 다음에 이제 2달 차가 되면 급격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개월 차 때도 이런 식으로 경과 과정으로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이 부위, 침샘 부위가 오히려 더 튀어나오고 흉살, 절개 부위 흉살이 더 튀어나오고 여기는 더 오히려 더 골져서 굉장히 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한 달 차가 지나서 2달 차 경과를 하면 확연하게 좀 들어가고 절개 부위 흉살이 여기 조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흉살 주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차 되면은 목의 각도가 현저하게 올라가게 되고 약간 남아있는 흉살도 흉살 주사든가 레이저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턱 재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이중턱 첫 수술 환자분에 비해서 회복 과정이 조금 더 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차 때 오히려 더 수술 전보다 더 붓고 딱딱해질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딱딱한 흉살 조직 케어를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치료 가이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이 재수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재수술 경과 과정을 겪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을 믿고 수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뻐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1 성형외과 이원이었습니다.